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 한국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특히 가장 큰 교단으로 볼 수 있는 예장 통합총회를 사랑하신다면 이 방송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장 통합총회 그저께 제가 방송을 했죠. 거의 수천 명이 방송을 보고 신문을 다 보셨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장 통합총회를 향해서 말이죠. 허준 목사님에게 2천만 원 배상을 하라. 그리고 목사 면직 출교한 것을 무효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이 그야말로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트로이 목마가 아닌가. 트로이 목마. 결국은 말이죠. 예장 통합총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통합총회 최후의 보루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재판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판 결과가 말로서 표현을 못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어제 보도를 해드렸듯이 말이죠. 이 허준 목사님에 대해서 총회에서 면직 출교를 했습니다. 면직 출교한 이유가 여러분 재판석상에서 말이죠.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히고 폭언을 하고요. 그리고 재물손괴를 했다. 이 혐의를 가지고 말이죠. 즉결 심판을 해서 목사 면직 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를 제기해서 심리를 해보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재판정 녹취 스케치를 한 것을 다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말이죠. 폭행, 폭언, 상해, 재물손괴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감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판결문을 쓰신 분이 그 당시에 재판석상에 없었던 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재판석상에서 폭행, 상해, 폭언, 재물손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에 예장통합총회 재판국 판결문은 재판국원이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세력이 결론을 내려놓고 쓰는 판결문이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과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통합총회 재판국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런 중체대한 이 시점에서 말이죠.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경주에서 말이죠. 득회의 호텔에서 우리 예장 통합총회 산하의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국 장로회 수련회를 했는데요. 첫날에 이렇게 이제 그 111회기 예장 통합총회 부총회장 예비 후보들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분들에게 말이죠. 가장 지금 뜨거운 감자로 볼 수 있고 가장 큰 현안이 총회 재판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 네 분들에게 똑같이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현안 문제가 총회 재판국인데 제가 조금 이따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갑니다.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고를 드리고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결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면은 어느 분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것인가, 예장통합총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것인가, 누가 쓰임받으면 좋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예장통합총회는 완전히 기경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갈아엎어야 됩니다. 정화를 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말이죠. 첫 번째 우리 예장통합총회 부총회장 후보로는 말이죠. 가나다 순인데요. 김한호 목사님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은 강원노회 소속 춘천 동부교회 위임 목사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세광 목사님이신데 평북노회 세상의 빛교회 위임 목사님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황순환 목사님. 이분은 충청노회 서원근교회 위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는요. 박기상 장로님이라고요. 영동포노회 시온성교회 시무 장로님이십니다. 자, 우선 말이죠. 김환호 목사님.
이분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11회기 부총회장 후보 우리 김한호 목사님 잠깐 좀 인터뷰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봤을 때 총회 제일 큰 현안이 총회 재판국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세봉천 교회 문제도 있고요. 지금 프리한기 교회 문제도 있고, 목사님 이제 부총회장 되시면은 총회장 되셨을 때 총회 재판국 문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신뢰가 회복될 것 같습니까? 우선 지금은 재판국에 대한 신뢰,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단이 지금 이제 문제들을 여러 가지 처리하는 데서 지혜롭게 서로 모두의 의견을 잘 합의해가지고 그래서 원칙을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현 상태로는 안 되고요. 완전히 기갱을 해야 됩니다. 갱신 새롭게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총회 재판국이 우리 교단을 지키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현 세상에서의 교단에서의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목마와 같습니다. 교단을 무너뜨리는. 근데 예를 들어서 세상 법정에서 다 문제 없다고 한 것을 총회에서 자꾸 문제였다고 그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적 쇄신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뭐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주류로 계셨던 분들은 부총회장, 총회장님이 되시더라도 이걸 개혁 못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각오를 가지셔야 되는데. 목사님 좀 하시고 한 말씀 주십시오. 귀한 말씀, 뼈아픈 말씀, 제가 무슨 말인지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 두 번째 전세광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11회기 부총회장님 후보 전세광 목사님 잠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예. 목사님, 현재는 사실 총회 재판국이 제일 큰 문제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현재 제도권 안에서는 총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목마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총회를 아주 어렵게 하고, 예를 들어서 세봉천 교회 대법원에서까지 다 문제없다, 합병이 유효하다 했는데 총회에서는 계속 그런 판결이 나오거든요. 목사님께서는 그 총회 재판국에 대해서 좀 부총장님 되시고 총회장님 되시면은 어떤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한번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10몇 년 전에 재판국원을 하고 재판국 하긴 했기 때문에 재판국의 그 여러 가지를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재판국이 노예의 재판을 존중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합의 환송을 하든지 해서 그래도 그 교회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분들이 이제 노예니까 노예에서 해결되는 원칙으로 총회는 하해와 중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총회장님이 뭐 쉽게 말해서 우리 예장통합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소리를 들어보면은 총회 재판국에 꼼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총회 재판국이 아주 총회장님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총회 결의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사법적인 것도 저희들이 다 보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좀 끌려가시는지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부총회장이나 총회장 되시면은 소신껏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의지 안 하고 그래 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부총회장, 총회장 되시는 분들이 현재 기득권에 안주하는 분들, 주류는 절대는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비주류가 나와서 완전히 기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총회가 말이죠. 지금 보면은 말로서 표현을 못 합니다. 프랑기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선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건한 변혁을 이루겠습니다. 이번에 뭐 캐치프레이즈는 뭐 정하신 게? 예, 경건한 변혁. 경건한 변혁. 변혁.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황순한 목사님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이 황선원 목사님은 인터뷰를 거절하셨습니다. 재판국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 그런 취지죠. 우선 그 재판국 관련해서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방송은 나가고요. 재판국은 제가 잘 그러지.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황선원 목사님은 인터뷰를 좀 거절하셨습니다. 저희 우리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장로 부총회장 예비 후보. 이제 혼자 나왔으니까 무조건 당선이 되겠죠? 과반수 이상을 획득을 하게 되면은 박기상 장로님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111회기 장로 부총회장님 후보, 단독 후보신데도 이렇게 예의를 아주 바르신 것 같습니다. 인사로 오셨는데, 최다 득표해서 당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목사 부총회장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총회의 제일 큰 현안이 아마 재판국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봉천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에서까지 그 합병이 문제없다 확정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총회 재판국은 계속 합병에 문제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교회가 혼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보루가 우리 제도권 안에서는 재판국으로 보는데 오히려 지금 토론이 목마 같아요. 총회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데 장로님 뭐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부총회장님 되시면은 좀 재판국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예민한 부분인데요. 재판은 사회도 그렇지만 공정과 상식인데 그런 공정과 상식의 기조하에서 모든 재판이 우리 교단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저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 통합하는 마음으로 고를 메꾸는 마음으로 이 재판을 위해서 갈라진 것보다는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쪽으로 지향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뭐 장로님은 단독 후보시지만은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기득권 주류 세력보다도 새로운 분이 좀 돼서 총회를 좀 기획을 했으면 싶습니다. 인적인 자원도 다 청산해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총회장들도 임기가 1년인데 제가 볼 때 한 2년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총회 일을 몇 년 해보니까요. 총회장님이 임기가 좀 짧다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치고 잘 보완하고 준비하여서 그런 쪽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최다 득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예장통합총회가 좀 큰 교단 아닙니까? 예장통합총회가 바로 세워지면은 한국교회도 바로 세워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11회기 때에 권희영 총회장님을 보필하면서 부총회장으로서 직무를 잘 감당하고 112회기 총회장이 됐을 때에 그야말로 예장통합총회를 계획하실 분이 과연 누구신지 여러분 판단이 있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거 볼 거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말이죠. 각 권역별로 어느 장로 누구는 누구를 지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국교회를 사랑하신다면은 예장통합총회를 사랑하신다면은 지금 첫 인터뷰일 겁니다. 때묻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생각입니다. 맑은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 가장 적합한지 여러분 판단이 서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세 분 중에 지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느 분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세 분 중에 가까운 분도 없고 먼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지하는 분도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예장통합총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말이죠. 총회 재판국만 바로 서게 되면은 분명히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1회기 112회기 이끌어갈 부총회장 총회장님 어느 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